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쏙쏙한 자 300입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자, 오늘부터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친구들의 율동이 갈수록 멋지고 귀엽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집, 가. 자, 이번 한자는 집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집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돼지가 보이죠? 돼지가 뱀만 보면 잡아먹으므로 집 밑에 돼지를 기르며 살았던 때에 집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돼지를 합친 글자가 집가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집가자가 쓰인 예문을 살펴보시면 하영아, 외가에 심부름 좀 다녀오겠니? 외가는 뭐예요? 어머니의 친정이죠. 아버지의 뭡니까? 처가가 되겠죠. 2번, 저기 허름한 초가를 보아라. 초가는 볏집, 밀집,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을 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집가자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활용을 보시면 가옥입니다. 가옥은 집이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 가구 있죠? 그런 가구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부부를 비롯해서 같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가자와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집택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근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택근무라고 그러죠. 주택, 저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집택 또는 이 글자는 집택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할 때 이런 한자를 씁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사이간. 자, 이번 한자는 사이간자입니다. 여러분 본격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사람 인자 할 때 배웠습니다.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이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 문은 보이시죠? 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해일, 날일 아닙니까? 햇빛을 넣은 글자로 문틈으로 햇빛이 스며든다 하여 사이의 뜻이 된 것이 바로 사이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간자가 쓰이는 예문을 살펴보시면 표현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예슬아, 간식 먹어라. 간식은 뭡니까? 끼니 외에 먹는 음식을 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자가 쓰인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산간입니다. 자, 산이나 산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공간입니다. 비어있는 곳을 우리는 공간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요.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그렇죠. 빌공자죠. 야간은 밤이죠. 밤의 그 시간을 우리는 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한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사이간자는 문문자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날일이 있다 그랬죠. 해일, 날일이 있고요. 자, 문문자 사이에 입구자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문자입니다. 질문하다 할 때 이 문자를 쓰고요. 또 문문자 사이에 귀 이자가 쓰일 때는 들을 문입니다. 소문, 풍문할 때 이 문자를 쓰고요. 자, 문문자 사이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자, 문 사이에서 나무를 바라본다. 무척 한가한 거죠. 한가한 한자라는 거. 자, 문문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이간자와 관련해서 함께 연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강. 자, 이번 한자는 강강자입니다. 여러분 한강 아시죠? 낙동강, 대동강 할 때
바로 이 강강자를 쓰는데요. 강강자 자원풀이를 위해서는 이 노래 아십니까? 개울물 모여서 도랑물, 도랑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 모여들어 만들어진 큰 내가 바로 강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강강자가 쓰인 활용 예문을 보시면 여름치는 왜 강바닥에 자갈을 모을까요? 2번 우리 강산을 아끼고 사랑하자. 강산은 강과 산입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시면 강북이 있습니다. 강의 어느 부분? 그렇죠. 한강의 북쪽을 우리는 강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도강입니다.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그렇죠. 건널 도자입니다. 강을 건너는 걸 도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팔도강산. 왜 팔도강산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8개의 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팔도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와 상대되는 말을 살펴보면요. 강강자와 상대되는 건 바로 매산이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장인공. 자, 이번 한자는 장인공자입니다. 여러분, 목공사할 때 이 공자 쓰고요. 공장할 때 이 공자 씁니다. 이 장인공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원풀이 보시면, 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목공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본뜬 글자가 바로 장인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장인공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1번 책을 읽는 바른 자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반은 내일 가구 공장에 견학을 간다. 자, 공자가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공사입니다. 건설하고 그러는 걸 우리는 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공, 원래 재료에 인공의 힘을 가해갖고 재료를 더해서 더 가치를 높이는 걸 우리는 가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전공은 전기와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을 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전기공의 준말이 바로 전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입구. 자, 이번 한자는 입구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 대답을 크게 하죠. 근데 한 학생이 너무나 소리를 작게 내서 선생님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대답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죠. 입구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면요. 네, 바로 무슨 모양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 모양을 본뜬 글자가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 또는 우리가 하는 말 또는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입구자를 씁니다. 구자가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면요. 민속촌 입구에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입구는 들어갈 수 있도록 뚫거나 문을 낸 부분을 우리는 입구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영순에는 많은 식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구자의 활용어를 살펴보면 구설입니다. 구설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는 말을 구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이것은 다른 사람 입에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구연입니다. 구연은요, 입으로 재미있게 연기하는 것, 재미있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구연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구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연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구연 동화 있죠. 어린이 여러분, 토끼가 어머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구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출구입니다. 나가는 것이 출구죠. 자, 상대어는 뭘까요? 입구가 되겠죠. 자, 구자와 관련해서 간자성어 살펴보면 일구이연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건데, 선생님 한 입으로 두 마디만 합니까? 세 마디, 네 마디, 열 마디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일구이연은
처음에 얘기한 얘기랑 다음에 한 얘기가 틀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그 전날 내가 내일 너희들 떡볶이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와서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일구이연을 한다 그럽니다. 자, 철수가 그런 상황일 때 여학생들이 모두 철수를 비난하겠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구동성입니다. 입은 다르나 소리가 같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이구동성입니다. 여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철수를 비난하겠죠. 그럼 철수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쑥스럽겠죠.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유구무원입니다.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 뭔가 자기가 부끄러울 때 유구무원이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와 관련된 한자성어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남은 5개 보겠습니다. 친구들의 율동 따라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는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자,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 한자 보시죠. 나라국. 이번 한자는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원풀이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죠? 성 위에서 창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성을 창을 들고 백성과 그의 땅을 지켜서 존재하는 것의 의미로 생긴 글자가 바로 나라국자가 되겠습니다. 자, 나라국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 황소개구리는 외국에서 들여온 개구리라고 합니다. 외국은 자기 나라의 영토 밖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한국,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자, 나라국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았고요. 자, 국자가 쓰인 활용어 살펴보면요. 국민입니다. 나라에 사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애국입니다. 무슨 애? 그렇죠. 사랑할 애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애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출국. 나라를 떠나는 것을 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출국을 금지시키죠. 출국에 반대되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입국이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국어, 나라의 말, 그리고 국기,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우리의 국기는 뭐죠? 태극기죠. 그때 다 나라국자 쓴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기운기. 자, 이번 한자는 기운기자입니다. 자, 기운기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면 본래 손님에게 주는 쌀의 뜻이었는데 기운의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 손님이 쌀을 먹고 기운을 차렸겠죠. 예문 보시면 들판에 꽃이 많아서 강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2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가 막혀는요, 원래 기는 숨 쉴 때의 숨인데 기가 막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의 비유가 되겠고요. 기자가 쓰인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기력입니다. 기력은 활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른 말로 근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렇죠. 기온입니다. 일기예보할 때 기온 알려주고요. 자, 세 번째, 기관지. 여러분 그 폐에 가까운 그 부분에 뭐 염증이 생겼다 할 때 뭐 기관지염이라고 들어봤죠. 바로 이 기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기록할 기. 자, 이번에도 기자네요. 그런데 이번의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자, 기록할 기자의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신의 말과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라는 데서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자, 기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왼쪽은 무슨 자입니까? 말씀원자 아닙니까? 오른쪽은 몸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원은 뜻 부분이고요. 몸기자는 부분이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기자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시면 기록할 기자죠. 1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기를 써야지. 2번, 그는 신문사 기자이다. 자, 기록할 기자의 활용어를 살펴보면 속기입니다. 속자는 무슨 속자죠? 빠를 속자죠. 빠르게 기록하는 걸 속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기입니다. 전기는 한 인물의 일생을 바탕으로 쓴 것을 우리는 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순신의 전기를 읽었다. 수기는요, 어떤 특정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을 우리는 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자, 기록할 기자일 때는, 자, 우리 배웠죠? 기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암기, 외우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기자는 별이 기자인데요. 기강이 있습니다. 기강은 기율이라는 건데 사람이 지켜야 될 질서 같은 걸 기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념, 결혼기념일 들어보셨죠? 잊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날을 기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서기입니다. 서기는 서력기원의 준말인데요. 영어로는 AD로 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서기 2002년, 서기 2003년 그럴 때 바로 서기를 쓰는데 이때 기는 별이 기자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죠. 안내. 자, 이번 한자는 안내자입니다. 자, 안내자가 어떻게 만드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여러분 집 보이십니까? 자, 집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가고 있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본뜬 글자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내자는 반대되는 상대어가 바깥 외자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안내자가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시면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용은 말하거나 전하고자 하는 줄거리나 중심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2번, 시내에 갈 일이 생겼다. 시내는 뭐예요? 도시의 안, 시의 구역 안을 시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안내자가 쓰인 활용어를 살펴보면 내외가 있습니다. 내외는 뜻이 많아요. 안, 밖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국내, 국외라는 뜻도 있고 부부를 가리킬 때 내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안내자 쓰인 다른 활용어 살펴보면 국내입니다. 나라의 안이란 뜻이고요. 나라의 밖은 뭐가 돼갈까요? 국외가 되겠고요. 내과입니다. 내과는 속에 생긴 병을 그 수술을 통하지 않고 치료하는 과가 바로 내과가 되겠습니다. 내과의 반대는 외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안내자 살펴보았고요. 다음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농사, 농. 자, 이번 한자는 농사, 농자입니다. 여러분 밥 드셨어요? 자, 여러분이 먹는 밥은 바로 농사를 통해서 나오죠. 자, 농사, 농자는 어떻게 만드는지 자원풀이를 보시면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나무로 이루어진 수풀이 보이죠? 수풀림에 별, 진을 합친 글자로 하늘에 새벽별을 보고 들에 나가 일을 한다는 뜻에서 전답에서 곡식을 가꾸는 농사를 뜻하는 것이 바로 농사, 농자가 되겠습니다. 자, 농사, 농자는 농사와 관련된 예문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농부 아저씨, 마른 풀을 좀 주세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 올 농사는 대풍이야, 대풍. 농자가 쓰이는 활용어 살펴보면요. 농업이 있습니다. 자, 농사를 하는 산업을 농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농가, 농사를 짓는 집이 농가가 되겠죠. 자, 그 농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농촌이 되겠습니다. 농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상대어 알아야 되겠죠. 농사농의 반대가 되는 건 도시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국
그 수가 많고 복잡해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자는요, 세계 여러 문자 중에서 특이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자, 최초의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겠죠. 해의 모양을 본뜬다든지 달의 모양을 본뜬다든지 흘러가는 냇물의 모양을 본뜬다든지. 그런데 모양을 본뜰 수 있는 글자도 있는 반면에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 사랑하다든지 또는 미워하다 같은 거는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바로 육서입니다. 뭐라고요? 육서. 육서의 육자는 무슨 육자일까요? 여섯 육자입니다. 그래서 육서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최초로 만들어진 상형문자, 그리고 지사문자, 회의문자, 형성문자, 그리고 전주문자와 가차문자까지가 바로 육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를 공부할 때는 이 한자가 육서 중에 어느 원리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면 한자도 쉽게 파악하고 그 뜻도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공부할 때는 육서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 보시면 다음 한자의 도금이 바른 것을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공기가 되겠죠. 기운기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자는 뭡니까? 두 번째 나온 게 사이간자 아닙니까? 그래서 행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첫 번째 나온 한자, 나라국자 쓰였죠? 집가자 쓰였습니다. 국가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먹을 시자, 입구자, 식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클대자, 기운기자, 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의 훈과 도금을 쓰세요. 훈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온 한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농사, 농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원에 몸기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기록할 기자입니다. 기록, 기자할 때 이 기자 쓴다고 그랬고요. 자, 세 번째는 장인 공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산홍공상이라고 사람의 하는 일에 따라서 신분을 나눴죠. 자, 네 번째는, 그렇죠, 바로 나라국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가 즐겁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신필선기하고 필관필수하며, 자, 어떤 뜻인지 살펴볼까요? 자,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그렇죠,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고, 옛날에는요, 첫 닭이 울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세수하고 양치할 것이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잠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면 그 물건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지식과 지혜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고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늘어나고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지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